남성분들보다는 폐경기 여성분들에서 더 흔히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탄산음료에 이를 집어넣었을 때 이가 녹아버리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최근에 스치기만 해도 막 뼈가 아프고 움직이기만 해도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증상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노년기 환자분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뼈의 약화, 흔히 말하는 골다공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보다는 폐경기 여성분들에서 더 흔히 자주 발생하는 증상으로서 뼈가 약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골다공증은 정확히 어떤 증상으로 일어나고 어떤 질병일까요? 골다공증이란 뼈를 형성하고 파괴하는 세포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남성분보다 여성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유가 폐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저하가 뼈를 형성하는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뼈를 분해하는 그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뼈가 전체적으로 분해되어 뼈의 강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골다공증을 본인이 인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통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골다공증이다 라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임상 증상이 아닌 영상학적 검사나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골다공증이 뼈가 약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청 위험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상대적일 수는 있겠지만 뼈가 약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큰 위험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벼운 낙상 또는 타박상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사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허리가 앞으로 점점 굽어지게 되고 점점 더 진행하게 되면은 허리를 펴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척추체 뒤쪽으로 나가는 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퇴골의 골절은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큰 위험도를 갖고 있는 골절이기 때문에 이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진단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평소에 다른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골다공증은 칼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칼슘의 섭취를 높이고 칼슘이 배설되는 것을 낮추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칼슘의 흡수를 높이고 배설을 늦추는 비타민 D를 추가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신장에서 대사를 거쳐서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물질인데 일반적으로는 햇빛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도 약이나 주사로 맞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걸렸으면 운동이나 이런 걸 거의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운동이라는 거는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전에 하셔서 성장기에 체중이 부하되는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하체 그리고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를 늘리는 것이 뼈의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중년 여성에서도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산이라거나 달리기, 무리한 근력 운동은 골다공증성 골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 체중과 골다공증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체중을 오히려 어느 정도는 높이는 것이 골다공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와 대퇴골에 가해지는 부하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뼈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는 것이 골다공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나 방법들이 있을까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낙상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건데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대부분의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이 많이 있는 음식으로는 막 우유나 이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유를 어느 정도 먹어야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유는 사람마다 흡수율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전관계 부담이 없는 정도 수준으로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유당불내성과 같은 제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섭취하시는 게 오히려 더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단을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토대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칼슘과 비타민제를 같이 처방해서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한 치료를 해드리고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뼈를 분해하는 세포를 억제하는 약과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약제인데 대퇴골의 비정형적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밝혀져 있는 상태여서 현재는 파골세포를
골다공증을 억제하기 위한 데노주맵이라고 하는 주사제나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제제를 투여하여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좀 주의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피해야 하는 음식은 짠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는 나트륨이 이제 신장에서 배설될 때 칼슘을 같이 배설시키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탄산음료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막 잔소리로 들었던 건데 코카콜라를 많이 마시면 뼈가 막 삭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탄산음료에 이를 집어넣었을 때 이가 녹아버리는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탄산 자체는 골다공증에 영향이 없고요. 탄산음료에 존재하는 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돼서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의 발생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칼슘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칼슘 흡수에 저하되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셔서 뼈 건강을 젊을 때부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